카메라를 샀대, 내 영상 보고. 근데 샀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냥 처박혀 있다고 하더라고. 너 이 새끼! 당장 나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셔터 눌러. 에 하고 나와가지고 셔터 몇 번 눌러. 오 재밌어. 이런 찍는 걸 좋아하니까 애초에. 취미로 사진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좀 나눠보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사진을 취미로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 네, 팟캐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는 내가 팟캐스트 진짜 좋아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진, 영상, 뭐 카메라 관련된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비슷한 거 하시는 분들 거 내가 진짜 다 듣는데, 출장을 가거나 혼자 운전할 때 이제 외국 팟캐스트도 듣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는 좀 듣기가 힘드니까 한국어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팟캐스트를 많이 안 올리셔가지고 나라도 해보자. 이제 어떤 수다를 떨 만한 주제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팟캐스트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취미로 사진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이 사진 취미라는 저변을 좀 더 확보하고 싶다, 확대하고 싶다라는 그 개인적인 소망에서 시작한 거는 맞거든. 그러니까 사진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 찾아보는 게 카메라 리뷰일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 렌즈 리뷰를 한 거야. 좀 어떤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근데 이제 카메라 리뷰를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카메라를 샀대, 내 영상 보고. 근데 샀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냥 처박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사진을 취미로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사진을 취미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좀 나눠보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사진을 취미로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 주제 어때? 좋아요.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진이 진짜 좋은 취미긴 해. 일단 첫 번째로 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뭔가 과소비 같은 거 할 때 도파민이 올라오잖아.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닌 거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일단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뭐 메모리 카드, 뭐 스킨 같은 것도 있고, 스트랩도 살 수 있고, 뭐 가방도 살 수 있고, 액세서리 진짜 끝도 없거든. 뭐 핫슈, 마운트, 뭐 케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지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 이거 취미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취미라는 게 뭐 돈 쓰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남들을 의식하고 내가 어떤 취미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때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 나 이제 요즘에 그 2D 미소녀 게임 이런 거 하거든. 그것도 말해도 되나요? 뭐 하는데 뭐 어떻게 했어.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취미가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 해요? 라고 물어볼 때 이제 그런 게임을 흔히 씹덕 게임이라고 하거든. 저 씹덕 게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나 남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게임 좋아합니다 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사진 찍는 걸 취미로 한다는 건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취미로서 굉장히 남들이 평가하는 가치가 좀 높다,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취미예요. 그리고 뭐랄까, 이게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 찍는 것 자체가 기술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를 쉽게 하긴 힘들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사진을 누구나 접하고 살잖아. 굉장히 접근하기 쉽지.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프로용 카메라들 막 1,000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들도 이제 오토 모드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셔터만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지 투 런, 배우기가 되게 쉬워. 근데 또 사진을 잘 찍자고 파고들면 이건 끝도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진을 마스터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깊이가 깊단 말이야.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진짜 아직 진짜 찌끄러기에 불과한 수준으로 너무 깊고 너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하드 투 마스터, 그러니까 이지 투 런, 하드 투 마스터야.
그러니까 취미로 접근해서 쉽게 입문할 수 있고 거기서 또 파고들 만한 오타쿠처럼 파고들 만한 요소도 많은 거지. 그러니까 취미로서 사진이라는 거는 진짜 매력적인 취미 활동임이 분명해. 그러니까 사진을 취미로 하고자 도전했던 사람들이 현타가 오는 타이밍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 첫 번째로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를 사는 이유가,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사람 찍으려고 사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상황이라든가 애 아빠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혹은 친구나 연인들 찍어주려고 사는 경우, 이렇게 인물을 찍으려고 사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 근데 인물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샀어. 근데 그 인물이 사진 찍히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랑 큰 차이가 없게 나오는 것 같아. 오히려 더 평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비싼 돈 주고 카메라 샀는데 뭐 딱히 찍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찍어봤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이제 풍경 같은 거 생각해봐봐. 풍경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만 어디 출사 가는 거 되게 일이잖아. 맨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음 먹고 이제 남들이 멋진 사진 찍은 거 보고 나도 가가지고 찍으면 똑같아. 남들이 찍은 사진이랑 오히려 내가 더 못 찍는 경우가 많지. 멋진 사진을 보고 갔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기념 삼아 찍었던 스마트폰 사진이랑 또 비교를 해본단 말이야. 비슷해. 풍경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산 사람들도 현타가 와. 물론 바로 오진 않아. 보통 렌즈 때문인가 카메라 때문인가 하가지고 몇 번 바꾸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게 되거든. 그럼 이제 사람도 안 돼, 풍경도 안 돼. 그럼 이제 보통 또 유튜브 같은 것들 보다 보면 스냅 사진 아니면은 인스타에 나오는 감성 사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거 흔들리는 거 찍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찍어보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런 거 찍으려고 나도 막 을지로도 가보고 뭐 어디 남들이 예쁘다는 곳에 가봐. 근데 가면 뭐 찍어야 될지 잘 몰라. 분명히 여기서 찍었다는데 남들이 찍은 그 똑같은 그 포인트에서 나도 한번 셔터 눌러보는 거 말고 어떤 새로운 걸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또 재미가 없어. 이렇게 현타가 와가지고 카메라를 그냥 처박아 놓고 아까 말했듯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되팔게 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카메라 망구 필요 없다, 카메라 사봤자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더 잘 나온다, 카메라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다, 이런 이제 악성 종자가 된단 말이야. 악성 분탕러가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파. 이게 그러니까 사진을 취미로 하고자 할 때 간과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 일단 사진을 취미로 하고 싶으면 내가 사진이라는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너는 되게 안 좋아하잖아. 내가 너한테 게임을 취미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 왜냐면 너는 게임이랑 안 맞거든. 근데 뭐 반대도 있지. 넌 빵 좋아하잖아. 맞아. 빵집 같은 거 찾아다니고. 난 그거 이해 못 하거든. 각자 이제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 그래서 내가 과연 사진이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취미라는 게 결국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즐거우려면 그거 하는 게 즐겁지, 힘들지 않고.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결국 취미 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짜릿함을 느끼거나 어떤 우연이라든가 운이라든가 아니면 내 실력의 급성장이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짜릿한 도파민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내가 편안하게 쉴 때 뇌 안 쓰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될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돼야 취미 생활이라는 거를 가질 수 있어. 그럼 사진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겠지. 그게 빈도가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1년에 한 번이건 할 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사진을 가끔씩 찍을 수 있고 그 사진을 찍는 과정이 즐거우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진,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무엇인가에 그지?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맞아.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사진 취미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나는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 걸까? 이제 그런 걸 알아내려면은 나에게는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야 되거든. 그 기준이 생기려면은 어떤 사진을 보고 평론을 할 수 있어야 돼. 나 스스로. 내가 뭔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너 빵 좋아한다면서. 그럼 빵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의 기준은 있잖아. 나처럼 아무거나 맛있는 애들은 엄청 멀리 엄청 줄 많이 서가지고 엄청 비싼 빵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이 없다고. 다른 사람과의 평가가 달라도 상관없어. 내가 이 사진이 좋으면은 그 사진처럼 찍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비슷한 사진을 찍거나 혹은 더 능가하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때 짜릿함이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야 취미가 되는 거라고 봐. 그럼 이제 사진을 내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사진이라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형이 하학적인 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형이 상학적인 사진. 좀 말이 어려우면은 형이 하학적인 거는 감성적인 사진이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형이 상학적인 사진은 이성적인 사진이야. 사진은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진, 이성적인 사진,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어. 물론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거긴 해. 100% 감성적인 사진, 100% 이성적인 사진은 거의 없어. 근데 내가 감성적인 거에 더 가점을 주는지 이성적인 거에 가점을 두는지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사진을 봤을 때 딱 먼저 보이는 게, 와, 이 사진 색감 너무 좋다. 이 사진 명암 대비 너무 멋있다. 이 사진 패턴 너무 좋다. 혹은 뭐 비례와 균형미 너무 이쁘다. 거기서 사진의 멋짐을 느끼고, 그런 사진들이 계속 눈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에 가까워. 그런 사람들은 사진의 미적인 부분, 그리고 시각적 쾌락 추구, 그리고 감각적인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장르로 치자면은 풍경 사진, 뭐 패션 화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시각적인 아름다움 위주로 많이 찍히는 사진들이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색감이 암만 예쁘고 암만 명암 대비가 멋지고 구도가 멋져도, 그래서 이 사진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의미가 없으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시각적 쾌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평가절하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암만 예쁘게 찍으면 뭐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진을 좋아해.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인데 전쟁 사진 작가들 있잖아. 전쟁 사진 작가들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사진들을 보면 미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나지만 사실은 그냥 진짜 그 개판 그 자체를 찍어놓은 사진들도 많아.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울림이 있잖아. 이 전쟁의 참혹함이라든가 이 피폐해진 사람들의 생활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재개발되기 전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라든가, 되게 달동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거기 남아 계신 어르신들의 포트레이트를 찍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은 미학적으로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런 화려한 사진들보다 뭐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런 것들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야. 물론 의미 있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할머니를 엄청 멋진 구도로 멋있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어떤 사진을 평가할 때는 이 사진의 감성적인 점수는 이 정도, 이성적인 점수는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한번 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 여기서 내가 감성적인 사진을 평가할 때 훨씬 할 얘기가 많다? 그러면은 감성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 내가 여기서 이 사진을 평가할 때 이성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더 많이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은 이성적일 가능성이 커. 물론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뭐 6대4, 뭐 3대7 이런 식으로 사실 9대1도 잘 없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내 지금 핸드폰 배경사진 보면은 우리 첫째 아들내미가 둘째 아들내미한테 분유 주고 있는 거 있거든. 그 사진을 예시로 딱 봤을 때, 와, 색감 되게 따뜻하고 예쁘다. 혹은 뭐, 와, 이거 노이즈 패턴 되게 이쁘다. 혹은 뭐, 구도가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에 가까울 거야. 근데 뭐 반대로 어떤 형제애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혹은 아이가 아이한테 분유를 주는 행동이 질투를 넘어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인류애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 결국은 섞여 있겠지만 어떤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내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감독님은 어떤데요? 나는 한 감성 쪽으로 6 정도 되는 것 같아.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해. 7대 3쯤 되려나? 근데 또 되게 감성적인 건 아닌 게 나는 스위스의 막 엄청 큰 뭐 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와 하긴 하는데 딱히 그 길 찍고 싶진 않더라고. 또 너무 멋져.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걸 자연물을 찍는 걸 좋아하는 게 감성적인 건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 자연물을 찍건 건축물을 찍건 뭐 소품을 찍건 인물을 찍건 할 거 없이 그 메시지보다는 그 시각적 쾌락에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떤 시각적 쾌락이든 어떤 시각적 쾌락이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성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감성적이라고 느끼는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지. 나는 약간 일상을 더 선호해. 웅장함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창한 명소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이지 내가 감성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지. 뭔가 나만의 그런 게 좋은 건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 시선으로 발견된 장소가 희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어.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뭐 에펠탑이나 뭐 그 마테홀은 뭐 이런 거 봤을 때 와 개별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안 찍을 자신은 없잖아. 근데. 가면 무조건 찍지. 가면 무조건 찍겠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이성적인 사진 100에 가까운 사람도 마테오른 앞에서 안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 넣어서 찍겠지. 감독님이 찍었던 사진 중에 제일 감각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 기억나는 게 있나? 제일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진? 글쎄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그 오디로 찍은 사진인데 강화도에서 또 하나 들어가는 섬이었나? 그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낙조 때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갔을 텐데 거기 이상한 뻘밭 같은 게 있었어. 거기 또 내려갈 수 있더라고. 거기서 찍은 풍경 사진이 진짜 의미가 없어. 엄청 멋있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찍은 사진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감성적인 것 같고. 너무 그 자체가 예뻐서. 반대로 이게 핫셀블라드로 최근에 또 찍은 사진 중에서 그 노란색 병원 건물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건 확실히 의도를 하고 찍은 거야. 예뻐서 찍었다기보다는 그게 예쁜지 몰랐어 사실.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차를 세우고 이제 내비 찍으려고 하는데 이 병원이 해를 너무 잘 받은 거야. 근데 창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 옆에 장례식장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게 되게 탁 느낌이 스산하대. 너무 장례식장이 노랗고 예쁜데 창문들이 다 꽉꽉 막혀 있어. 이건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는 뭔가 죽음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게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서 찍은 사진이야.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찍은 사진이지. 아무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섰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 그 다음 단계는 사진을 찍는 과정을 굉장히 간추려가지고 3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 그 3단계 중에 어떤 단계를 본인이 제일 즐기는지를 좀 알아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도,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물,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의도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기획 단계야.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2번째 과정은 그야말로 사진 찍는 단계야. 셔터 누르기, 짐 싸고 셔터 누르고 뭐 어디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과정이야. 사진 찍는 과정. 결과물은 내가 결과물을 뽑아내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사진 취미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그 사진 취미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을 찾아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의도가 중요한 사람들. 의도가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자 하는지 그걸 결정하고 그대로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막 전날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텐트 치고 모기 100마리 물리면서 막 숙박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찍는데 그것도 날씨에 따라서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찍을 때까지 가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의도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이 찍히는 것 자체의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과정이 힘든 거를 감내하는 사람들이야.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인정 욕구가 크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어떤 사진을 찍어낼 수만 있었으면 그 사진에 대해서 대중들이 뭐야 이 사진 별론데? 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보통 멘탈이 세거든. 쥐가 뭘 알아? 쥐가 이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대중들 반응이 너무 좋잖아. 그래도 무시해. 뭘 알고 좋아함? 쉽지 않네. 쉽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야.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본인의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멸시를 겪으면서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 어떤 예술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시도하고, 그래서 예술 사진 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스러워. 근데 어쨌든 취미로 사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런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과정이나 결과물에 따른 평가 같은 것보다는 내가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그 만족감, 그런 걸로 이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일 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다음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것 자체가 즐거워. 의도? 힘들어. 그냥 나가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되게 예쁜 어떤 풀밭 풍경을 보고 이걸 찍고 싶다, 이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나갔어.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대. 뭐 어때? 있는 대로 찍어보자. 이런 사람들 앞에 장비 챙기고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네 사진이 예쁘니 내 사진이 예쁘니 얘기하고 뭐 여행하듯이 즐기면서 찍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촬영 자체가 즐거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취미로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서 어느 정도 내가 의도한 바를 어느 정도 결과물로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활동으로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취미로서 가장 건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해. 근데 이 사람들이 한계가 있지. 왜냐면 의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멋진 사진을 뽑아낼 확률이 굉장히 적어.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로 관대해.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받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은근히 욕심도 있어. 근데 뭐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줘도 뭐 사진 재밌으려고 찍는 거지. 사진 잘 찍으려고 사진 찍나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과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그걸로 이제 취미 생활로서의 롤은 다 한 거지. 근데 이 과정이 즐거운 사람들도 과정 100인 사람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내 사진이 텅 비었다고 느껴진다거나 의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결과물적으로 색감이 너무 부족하다,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럼 현타가 온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의도와 결과 쪽을 조금씩 보면서 권태기를 이겨내는 노력을 하면 좋지. 마지막으로 결과물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결과물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도가 좀 희박해서 본인이 만든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도는 보통 인스타에서 되게 멋있는 사진을 봤대. 우와, 저거 저렇게 찍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한다고? 나도 저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상업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의도를 주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찍어주세요. 뭐 그러면은 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의도가 밖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가 좀 희박하고 나는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데서 뭔가 자긍심? 뭐 이런 거 뿌듯함을 얻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만약에 과정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딱 그거 내 결과물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상황만 만들어서 딱 그만큼만 해.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과물로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어떤 이론적인 측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빠삭한 경우가 많고 특히나 후보정 잘해. 흐린 날에도 맑은 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본인이 그 어떤 오다를 받았으면은 어떤 의도를 주입받았으면은 그거대로 만들어내야 되거든. 뭐 진실성 이런 거 필요 없어. 솔직히 결과물만 중요하면 돼. 이 사람들은 연출에도 굉장히 능하고 후보정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업활동, 상업작가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잘할 사람들이긴 하지. 근데 취미씬에서 좀 좌절을 잘 겪겠는데? 그치. 이게 취미씬에서 좌절을 좀 잘 겪을 수가 있는 게 남들이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지. 쉽게 지치겠는데? 지치지. 왜냐하면은 의도를 부여할 능력도 별로 없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결과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즐거움을 내는 동력이 좀 없단 말이야. 이게 취미 씬에서는 그렇게 잘 맞는 성향은 아닐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와 뭐 이런 것들이 다 100%는 아니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는지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또 본인이 어떤 과정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즐겨야 할 컨텐츠나 받아들일 수 있는 조언이 달라져. 예를 들어 저 이제 카메라 취미 입문한 지 한 1년쯤 됐는데 요즘에 너무 찍을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 이 새끼 당장 나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셔터를 눌러. 나와가지고 생각 없이 셔터라도 누르면은 그런 생각할 틈도 안 난다고, 뭐 찍지도 않고 찍을 게 없다 그러냐, 이런 조언을 해준다고 쳐. 그럼 이게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하고 나와가지고 셔터 몇 번 눌러. 재밌어. 왜냐면 찍는 걸 좋아하니까 애초에. 너무 니트 거 아니야? 나갈 뭔가 동기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 생각 없이 나가서 찍어보자. 찍다 보면 또 재밌네? 그래, 확실히 나와야 되는구나 사진은.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봐. 일단 생각 없이 나가서 찍으세요. 이런 조언이 제일 많거든. 근데 그 조언이 많은 이유도 알겠고, 그 조언 때문에 이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의 심리도 알 것 같아. 그런 조언이 많은 이유는 취미 사진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야.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내 생각에 한 반은 넘기 때문에 그 조언이 반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컨텐츠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의도가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의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찍어주면서 막 점점 없어져 가는 이제 농촌의 풍경을 찍으면서 그런 데서 이제 즐거움과 보람을 얻는 사람인데, 그런 걸 이제 찾을 힘이 없다거나 그런 곳이 근처에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타가 온 사람인 건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나와가지고 셔터 눌러봐라. 얘들은 일단 나가서 찍어봐도 뭐 그게 재미가 없지. 왜냐하면 내 의도대로 찍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이렇게도 조언을 하더라고. 사진의 기본기를 배우고 사진의 이론을 최소한이나마 알고, 뭐 노출의 3요소, 너는 조리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뭐 후보정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해봤어? 로우로 왜 안 찍어? 찍어서 보정까지 해야 그게 진짜 사진이야.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그런 거 없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사람들한테,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 조언이 먹힐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내가 비슷하게 구현해낼 수 있고, 그 비슷한 풍의 사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걸로 극복할 수 있지. 근데 과정이 즐거운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하라 그러면 네 하고 앉아가지고 노출 3요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 조리가 뭐 어쩌라고 심도 어쩌라고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가서 찍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봐야 되는 거고, 결과물이 중요시되는 사람들은 후보정 강의라든가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도움이 될 거고, 의도가 중요한 사람들은 진짜 뭐 사진의 역사라든가 이제 사진과 관련된 각종 담론,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브를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사진의 의미를 분석해주는 영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즐기는 방법이 이렇게 다 다른 거지. 사진 찍는 과정이 3단계로 나눈다고 해도 이 3단계 각각에 내가 얼마나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보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진 활동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알면 사진 취미가 훨씬 풍성해지겠지. 나는 뭐 자신 있게 말하건데 촬영 단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취미로도 내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상업에서도 사진을 찍는데, 둘 다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재밌어. 기획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중에 이제 결과물 내려고 보정하고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냥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좋은 인간. 셔터 눌리는 감각 나 되게 중요시하고 이것도 비율로 굳이 나누자면 한 2대 5대 3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의도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지금 상업하고 있지 않겠죠. 어떻게든 단편 영화 찍고 어떻게든 뭘 하고 있겠지. 이제 내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하니까
결과물을 갖춰내는 능력도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결과물 만드는 것 자체는 또 재밌기도 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기도 하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찍는 게 재밌긴 해. 가끔 출사 나와가지고 사진들 다 그지같이 나올 때도 있거든. 그래도 찍고 있을 때는 재밌어. 이제 갔다 와가지고 라이트룸 보면서 답답한 거지. 찍고 있을 때는 재밌어. 그런 거 보면 난 촬영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나는 감성 곱하기 과정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진을 취미로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노출의 3요소도 아니고, 이제 어딜 가면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진책을 사야 되나요? 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사진들을 보고 내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파악하는 걸 가장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이성적인 사진을 좋아하는가,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고, 내가 사진 찍는 과정 중에서 의도 파트를 좋아하는지, 과정 파트를 좋아하는지, 결과물을 만드는 파트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과정을 즐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노력들을 해가면 이제 사진을 취미로 딱 발붙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고, 여기서 하면서 내가 어떤 현타가 와. 그럼 그 현타가 어떤 의도가 부족한 데서 왔는지, 아니면 결과물을 내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왔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또 보완해 나가면서 사진 취미를 더 풍성하고 깊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사진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취미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셋업이랄까?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사진 취미로 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취미 사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뭐 노출의 3요소니 아까 계속 말했던 어떤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일단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 진짜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사진을 찍을 때 감성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 감성을 키우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은가, 그거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인물도 필요 없고, 뭐 멋진 풍경도 필요 없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